2학년,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런지 아직 성실하구만. 조금만 머리 커지면은 막 안 하더라고. 민호야, 우빈아, 나중에 커서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영어 숙제는 잘해갖고 가니? 우비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본데? 이거 아닌데? 수지는 보니까 뭐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할 것 같고. 환희도 열심히 하지? 아니야? 아닌가 보네, 이거. 어쨌든, 우리 열심히 잘 하고 있을 때 잘 받아들여야지. 또 두 번, 세 번 또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일단 질문 있어요? 몇 번? 522번. 511번이요. 536번. 일단 번호 순서대로 가볼게요. 오늘 2차 방정식 마저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고. 자, 511번. 자, 어느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하하였더니, 아니, 인상이네? 가격을 인상한 후 다시 X%만큼 인하했대요. 자, 그랬더니 이 결과 처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보다 9% 낮아졌다 라고 했어요. 이때 X의 값을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현재 물건의 가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가 그 가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잖아, 그쵸? 그럴 때는 물건의 가격을 A1이라고 취해봅시다.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X% 이상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이것도 알아봐야 돼. 자, 물건이 1,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10% 인상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1,000원 원래 물건 가격에서 더하기 얼마? 그치, 1,000원에 10%니까 100분의 10 곱해준 것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안 쓸 거야. 왜? 이렇게 쓰면은 식이 너무 복잡해져 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중3 때 뭐 배웠으니까?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웬만하면은 공통인수 묶어서.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10. 요렇게 쓸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계산할 때는 가격은 그대로야. 비율끼리만 더하고 빼고 해주면 돼. 인상, 인하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얘네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X% 이상 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서 X% 인하했다. 그럼 얘가 지금 원래 처음 가격인 거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 곱하기 얼마? 1 빼기 100분의 X. 자, 요게 인하한 가격. 그 값이 얼마? 처음 A1보다 9% 낮아졌으니까. 그럼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처음 가격에 똑같이 씁시다. 처음 가격보다 9% 낮았으니까 1 빼기 100분의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91%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줘야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이 좀 편해질 거고. 그 양변은 어차피 A라는 수는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어디 없어질 거라고. 양변 얘네들 같은 거니까. 됐어요? 이제 얘네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분수의 계산이니까 좀 편하게 하려면 우리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100 만을 곱해줘야지. 얘는 한 덩어리잖아. 여기 있는 100과 여기 있는 100이 없어지려면. 근데 대신에
계산할 때는 여기에 100, 여기에 100 곱해주면 식이 좀 편해지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 만을 곱한 거고, 그치? 그러면 얘네는 100 플러스 x, 100 마이너스 x니까 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만원, 아이고, 만원 빼기 900원 이렇게. 그럼 x는 30 이렇게 됐죠? 이렇게 계산해야지 가장 심플해. 복잡한 계산 없이. 알겠죠? 또 500 몇 번? 21번이었나? 22번?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와 B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자, 여기서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자, 이때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 자, 얘네가 중근을 가질 때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한 거야, 좀. 그쵸? 그럼 현재 얘는 뭔지 모르니까 x라 쓰면 헷갈리니까 뭐라 쓸까? 그냥 C로 쓸까요? 그리고 일단은 얘가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그치,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됐나요?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중근이니까 얘 0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노란색 갖고 와야겠네. 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걸 또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 알겠죠? 2a 곱하기 b 2ab 더하기가 빼기 4배의 곱이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있잖아 2a 빼기 b의 제곱. 자, 요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자, 요거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뭐야? 4ab. 그죠? 또 반대로 a 빼기 b의 제곱은 뭐야?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두수의 곱이 4배를 빼줬으니까 얘는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겠지. 그죠? 물론 전개해서 해도 충분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좀 볼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알겠죠?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얘가 응하는 뭐니? 제곱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그 안에 있는 요 놈이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B랑 2A랑 똑같더라. 그럼 B랑 2A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보면 C제곱은 4A제곱 플러스 A제곱일 거니까 C는 어떻게 나와? 루트 5 곱하기 A. 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선생님이랑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배웠으면은 사실 3학년 거를 좀 2학기 때 잠깐만, 너 3학년 2학기 거 배웠니? 한 번은 다 돌았어? 3학년 2학기 걸 배웠으면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죠. 피타고라스 선생님이랑 한 적이 없었으니까. 자, 우리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을까? 피타고라스의 수. 피타고라스의 수는 뭐뭐 있었니? 가장 최근에 배운 거잖아. 시험 대비 하면서. 이거 안 배웠어? 아니구나. 너네 지금 2학년이지?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2학기 때 나오는 거네. 피타고라스 정리 지금 들어가지 않았니? 그치? 아직 안 들어왔나? 이게 교재가
어디는 피타고라스가 앞에 있고 어디는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피타고라스 수는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안 나? 수진 기억나? 뭐야 난다며. 뭔데? 들어갈걸? 3, 4, 5 이게 피타고라스의 수. 즉 우리가 중2 때는 어차피 우리가 루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자연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하는 그 자연수의 쌍, 이 세 개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한단 말이야. 3, 4, 5가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안 알려주셨나? 선생님들이? 얘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2학년 때 너네 시험 볼 때 계산이 좀 빨라진다. 물론 중학교 때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 풀고 시간이 많이 남을 거긴 한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도 편해져. 알겠죠? 요거랑 5, 12, 13 당연히 가장 긴 변이 빗변이겠지? 그 다음에 7, 24, 25 그 다음에 8, 15, 17 어차피 중학교 때는 요렇게 4개에서 다 나와. 선생님 이거 말고 6, 8, 10도 있는데요? 그건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를 그냥 확대시킨 거니까 어차피 얘랑 그냥 똑같이 보면 된다고요. 이거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A를 다 공통 가지고 있을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보면 그럼 결국에는 얘는 1대 2라는 얘기인 거야. 즉 어떤 삼각형이 3대 4대 5라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즉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현재 1대 2니까 그 비율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도 괜찮다. 마지막에 얘 길이를 구할 때 1과 2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여기 길이가 루트 5라는 거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우리 A로 약분했으니까 다시 A배 해서 길이만 구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요런 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너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서 이제 아마 중간 아니면 기말에서 나올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길이가 너무 크겠네. 자 48이야. 자 여기 길이가 50이야. 이때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저걸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 그냥 단순히 이거 그냥 계산한다고. 아 직각삼각형이니까 25제곱 아니 50의 제곱은 48제곱 더하기 x제곱 해서 계산한다고. 근데 굳이 여기잖아 25 그리고 얘 24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치? 얼마? 7이었으니까 7, 24, 25 그쵸? 그럼 얘는 반대로 2배 해야지 원래 길이가 된 거니까 곱하기 2 해서 1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거란 말이야. 활용 문제들은. 왜냐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알겠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너네 이제 필수야 너네는. 알겠죠? 어차피 루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서밖에 안 나와. 길이 물어보면은. 아니면 요 길이를 x라 했을 때 만약에 루트가 나온다 그러면 x제곱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알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이용해주면 얘네 길이도 1대2니까 얘 루트 5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더라. 됐니? 근데 방학 동안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얼굴들이 놀러 갔다 온 티 별로 안 나는데? 안 갔다 왔나 본데? 어디 갔다 왔어? 부산 갔다 왔어? 가족끼리? 우빈이는? 안 갔어? 집에만 있었어? 슬프다. 환희는? 그래? 안 들려. 간 거 없어? 집에만 있었어? 왜 다 안 가지? 요즘에는 휴가 잘 안 가나? 너무 더워서? 집이 제일 편해. 집이 제일 편해. 수지는? 안 갔어? 민우만 갔다 왔네? 재밌게 놀다 왔어? 그냥 더웠어?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이랑 선생님 와이프랑 저기 온천 수영장? 그런 데 갔다 왔어. 근데 밖에 덥더라. 물속에 있어도 햇빛이 없어. 너무 쎄가지고. 근데 역시나 휴가 때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바글바글해. 또 아까 질문 몇 번이었죠? 36번. 음. 536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여기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자, 얘를 구해달라. 물론 쟤네는 공식을 안 배웠어. 그쵸? 5제곱 더하기 5제곱 안 배웠잖아.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안 배웠는데 요거는 그래도 우리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볼게. 그럼 얘네는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두 근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용해야 할 것은 근과 계수 관계.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얼마고? 마이너스 4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할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현재 5제곱 모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알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알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알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두 개 곱해버리면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는 현재 얘네 필요 없는 항이 존재하네. 걔네들 어떻게 하면 돼요? 빼버리면 되는 거죠. 빼버리면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겠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 괜찮아요? 수지 되니? 민호? 돼요? 그 다음 더하기. 요거는 이제 가로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4제곱은요? 우리 알고 있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의 전체 제곱이 얘네니까 빼기 2배의 알파, 베타 각각 제곱. 요렇게 해서 우리 계산했던 거, 그치? 그래서 여기다 딱 대입해서 하면 돼. 얘 값 구하고 얘 값 구한 다음에.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근 나오는데 뭐라 했어? 근계수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또 내 선생님 그 세 가지만 기억하라 했는데 그치? 인수분해 꼴로 나타나는 거. 그치? 또 근이야 근이 뭐야? 그치?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한데 대입해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4는 0이란 얘기인 거고요. 또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가 0이란 얘기인 거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보면은 얘네들 차수가 하나 차이인데 개수가 얘네랑 똑같은 구조네. 그죠? 그 말은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알파 세제곱 곱해주면 나온다는 얘기인 거네. 즉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요 놈은 넘어가서 4알파 세제곱이더라. 마찬가지 베타 5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얘네는 4베타 세제곱이더라. 됐어요?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요거 계산할 거야. 얘네들이 더란 얘기인 거니까 따라서 더해버리면 4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래버리면. 요걸 싸그리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자꾸 막 문제만 풀려고 하면 안 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특히 수학은 점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요 문제를 풀 때만 요 위에 있는 방법처럼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요 방법보다는 지금처럼 그 구조를 좀 잘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물론 답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해설지가. 저 위에 것처럼. 됐나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 2차 방정식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분필 좀 갖고 와야겠다. 자, 봅시다. 오늘 2차 방정식 좀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살짝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 정리해봤자 우리 요거 다시 거의 다 중요한 게 다 요거야. 2차 방정식의 근 얘기 나왔을 때 자, ax 제곱 플러스 bx 계속 반복해야 돼.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이고, 는 0. 자, 요거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용할 건 누구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확률이 근 나오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치? 그때 두 근의 합은 누구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자, 두 근의 곱은 누구고요? a분의 c고요. 두 근의 차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 두 근의 차는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까지 요렇게 세 개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다음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요. 대입해주면 지금처럼 얘네들처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차수가 좀 높아 2차, 3차, 4차가 나와. 그럼 대부분 요거 아니면 요거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누구를 알아보면은 그 가장 높은 차수랑 그 다음 차수랑 그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라면 당연히 그 개수가 문제에 나온 2차 방정식 똑같은 구조라면 아, 얘네는 무조건 저거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민호? 개수가 같을 때 개수의 비가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인수분해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저 2차식은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거기에 최고차는 계수가 a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그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네처럼 그 알파와 베타가 얘네처럼 인수분해 꼴처럼 생긴 것들이라면 거기에다가 그냥 양변에 그냥 대입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 다음 문제에서 만약에 이 문제의 값을 구하라고 했대. 자,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얘 식의 값은 얼마냐? 그럼 당연히 또 얘들이 전개 한 다음에 또 얘네를 각각 대입할 거라고요. 물론 틀린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그 의미를 좀 알아야지. 얘는 마치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1 들어갔을 때의 값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x자리에. 근데 얘가 누구였냐면은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였다고요. 그럼 여기 자리에 1 대입해주면 그냥 뭐인 거야? 요거 식의 값인 거지. 왜냐면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근데 지금 현재 좌변에 1이 들어간 값인 거니까 우변에도 1 대입했을 때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굳이 전개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는 얘기야. 인수분해 꼴,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얘도 똑같아. 근데 얘는 어떻게 좀 바라보는 거냐면, 마찬가지 그 알파와 베타가 인수분해 비슷한 꼴로 되어 있으니까, 쟤네도 좀 식을 변형해주면, 어떻게 변형해주면? 그 인수분해 꼴이 x 마이너스 알파 꼴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한번 바꿔봐.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 요거잖아. 근데 그때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같이 묶어내면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도 해보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또 끄집어내니까 플러스 되겠지. 결국엔 마이너스 두 개 끄집어내니까 결국엔 값은 이거랑 결국엔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누구라는 얘기야? 처음 2차 식에다가 얼마 대입한 값?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그럼 얘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빼기 1 빼기 4니까 얘는 마이너스 4요. 이렇게 계산.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좀 잘 익숙해져야 돼요. 이 차원에서 요거만 확실하게 할 줄 알면은 여기는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뒤쪽 가서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이나 나왔을 때 또 얘네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은 결국에 2차 방정식과 똑같은 얘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는 거고 3학년 때도 또 선생님이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도 여기 2차 방정식은 되게 강조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나중에 모든 방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와. 자주 쓰일 거고. 자, 그러면 우리 537번부터 하면 되나요? 여기 했니? 여기 안 풀었어. 얘들이 했다는데 나 여기까지 한 건 맞지? 그쵸? 그렇대. 여기 다시 해야 할까? 뭐 한 유형 하나니까. 자, 그럼 541번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0의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얘네가 12라고 했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같은 내용이네 또, 그쵸?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고 있으니까 얘네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죠?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 얘네랑 구해서. 그죠? 알파 여기서 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누구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k. 그죠? 알파 베타는요 a분의 얘 전체가 c야. 상수항 2k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게 계산 넣어주면 4k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되나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일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4를 약분까지 해주면 따라서 k는 인수분하니까 얼마? 얘랑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럼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그쵸? 근데 문제 보니까 양수 k 물어봤으니까 k는 2 됐나요?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뭘 이용해서 어이구 깜짝이야. 대입을 이용해서도 문제 풀 수 있는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잖아. 그치?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문제마다 다를 수 있긴 하는데 그냥 요거가 가장 일반적인 풀인 거고 우린 또 할 수 있잖아. 근이 알파랑 베타를 했으니까 알파 제곱 대입하면 나올 거고 그치? 이왕은 넘겨버릴게요.
얘는 마이너스 2k 알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됐니? 물론 베타 제곱도 문자만 바뀐 거니까 똑같아야겠네. 구조는 2k 베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됐어요. 그럼 양변을 우리가 더했을 때 좌변은 10 우변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k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란 말을 수 있고 얘네는 더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제곱 정도는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응용이라든지 또 해볼 수 있으니까. 다음 545번.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0.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방정식 세우는 거 얘기 안 했던 것 같네. 뭐 해보지 뭐, 그냥. 자, 이때 이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두 근은 누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인 거고 알파 베타가 또 다른 근인 거고 얘와 얘가 각각 근인 거야. 자, 그때 다음 a와 b의 값을 구해라. 마찬가지 이것도 또 뭐 해주면 근계수 이용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누구? 마이너스 3. 됐죠? 다시 말하면 얘와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그 근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이 근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근 나왔고 또 우리 2차 방정식인 거니까 또 하면 되죠. 두 근의 합. 얘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7이요. 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A분의 C, B요. A는 계산해보면 4 나올 거고요. B는 계산해보니까 12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알겠지? 자, 548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다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얘네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얘를 고르라고 했어. 그쵸? 됐나요? 일단 그 2차 방정식 현재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할 수 있어. 현재 보기 보니까 전부 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얘의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쵸? 가정해 놓은 다음 우리가 또 뭐 써주는데? 근계수 이용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얘네들의 근계수를 이용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자, 다음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두 근의 합과 곱만 알아보면 되겠네. 두 근의 합은요, 자, 요거고요. 얘네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6. 그죠? 그럼 마이너스 A가 현재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치?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얼마냐? 그게 우리 상수항 B가 될 건데, 그럼 B는 얼마냐? 이것도 내가 있잖아, 방금 전에. 전개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얘는 X의 몇 대입한 값? 주어진 2차식에다가.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X에 얼마 대입한 값? 그치, 1 대입한 값. 돼요? 1 대입하니까 얼마? 플러스 3. 그러니까 B는 3. 됐어요? 안 되는 부분. 요거 좀 잘 익혀야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 문제풀이가 편해져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거.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요 x의 개수는 결국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두근의 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네. 합. 근데 그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합인 거지. 그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상수항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두근의 곱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세우라고 하면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얘는 두근의 곱 구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럼 여기 앞에다가 전체에다가 뭐 해주면 돼? 최고차항 개수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민호 오케이? 근데 현재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거기 맞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구분이 됐니? 오늘 할 거는 계속 다 이 내용이야 또. 오늘 계속 근계수 할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얼만큼 잘 수업을 들었나, 응용이 얼만큼 잘 되는가, 오늘은 그거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리와 준호가 자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래요. 마찬가지 나머지 개수는 모르니까 다음과 같이 그냥 식을 세팅할게요. 자, 그런데 유리는 누구를 잘못 봤어?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 말뜻은 얘는 누구는 제대로 봤더라? 상수항은 제대로 봤더라. 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리고 준호는 반대로 얘는 상수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얘는 누굴 잘못 봤다는 거야? x의 개수. 얘네를 제대로 봤다. 됐어요? 근데 유리는 풀었는데 그 근이 마이너스 5랑 3이 나왔고요. 준호는 그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자, 요렇게 근이 나왔대요. 됐어요? 맞죠? 그럼 봐봐. 우리가 다음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는 못 풀어.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어. 대신에 우리 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상수항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두근의 곱. 따라서 그 상수항 b는 얼마? 마이너스 15. 되죠? 우빈이 되게 피곤하네? 안 놀다 왔는데 왜 피곤해야지? 방금 눈이 반쯤 감겼었어. 흰자와 볼랑말랑 했었는데 방금. 다음 얘는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 말은
준호는 요 x의 계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x의 계수는 누구랑 또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두근의 합. 단 뭐가 조심하라고? 부호 조심하라고요. 알겠죠? 따라서 두근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랑 더한 거니까 합은 얼마? 합은 2. 따라서 여기서 즉 x의 계수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야 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끝. 다음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의 방정식을 푼 거더라. 다시 얘의 2차 방정식 끝이네? 그냥 구하는 게 끝. 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올바른 해는, 올바른 그는. 이거 인수분해서 구하면 되고, 인수분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알겠죠? 됐나? 우빈스? 괜찮아요? 괜찮아 맞지? 일단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내가 선생님 최대한 너네들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뒤에가 계속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우리 지금 진도 상황 보니까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있을 때는 선생님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문제 풀고 과제 할 때도 만약에 혹시나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건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풀었더니 너무 식이 복잡해. 그런 것들도 얘기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개인 첨삭할 때 따로 그러면 옆에서 알려줄게. 알겠죠? 다음 555번. 다음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또 두 근이 나왔어요. 알파와 베타.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4라고 나왔고요. 문제에서는 f 2x 플러스 1은 0. 얘네의 두 근의 합은 하고 물어봤네. 됐죠? 그럼 봐봐. 현재 어떻게 생긴지 몰라. 자,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를 뭐라 할까?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요 위에 있는 거 f 2x 플러스 1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현재 그 구조는 얘네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 2x 플러스 1 저놈이 들어간 게 바로 저 2차식의 모습이란 얘기인 거야. 알겠니? 무슨 얘기 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나와 있을 때는 방정식을 세팅해서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쨌든 같은 구조니까 그 같은 구조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해봐 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다시 얘는 두 근의 합이 두 근이 나왔어. 그리고 합이 나왔네. 결국엔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용할 건 근계수 또는 대입,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고,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인 거냐면 현재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x에 알파 대입했을 때 요 자리가 알파일 때 다음 방정식은 0이에요. 다음 2차식은. 그치? 마찬가지 베타일 때도 0이에요 라는 뜻인 거잖아. 그죠? 근데 현재 얘와 얘는 그 F라는 구조가 똑같은 모습인 거라고. 그 마찬가지 여기도 얘 전체가 알파라면 현재 얘네가 0이라고 했으니까 x에 몇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얘 전체가 알파가 돼버리면 그 값도 얼마가 돼? 0이 되겠네. 맞아요? 그 말은 여기에서 그 두 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서 말하는 요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2x 플러스 1, 요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되게 하는 x값, 또는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이 이 방정식의 두근인 거야. 괜찮아? 왜냐면 이 전체가 알파가 돼야지 우리 0이라는 걸 만족한다고 우리 위에서 알고 있는 거니까. 되죠? 마찬가지. 자, 알파 들어갔을 때 0 나온 다음에 근데 얘네와 얘네는 구조는 똑같다고. F라는 어떤 구조는 똑같다고. 그 구조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으나 같을 건데 그 자리에 2x 플러스 1이 그냥 통째로 얘가 알파가 돼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이니까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알파가 되게 하는 그 x값이 다음 방정식의 근이더라. 괜찮아? 이거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x는 1 넘어가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양변 2로 나눠버리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게 다음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또 베타일 때 그 구조만 똑같고 알파벳만 다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지 뭐. 됐죠? 따라서 이제 그 두 근의 합은 얘와 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요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4 빼기 2니까 얼마? 2 나누기 2니까 두 근의 합은 1이더라. 자, 요런 식으로 수식이 됐어요? 아마 처음에는 여기서 얘 방정식의 근 요거 유추하는 요 과정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만 잘 곱씹어 본다라면 얘 통째로 알파가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게 지금 목적인 거니까 그 알파가 되는 x값은 얘가 알파예요 라고 풀면 x값 나오잖아. 그죠? 단순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겠죠? 물론 근데 저기가 1차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저 안에 있는 값이 알파가 되는 값 또는 베타가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게 다음 방정식의 근이더라. 됐어요? 자, 다음 559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우빈아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했어.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 그쵸? 항상 우리 루트까지 계산 안 했잖아. 인수분해 할 때. 그치? 유리수까지만 했었잖아. 분수 나오는 것까지만. 그쵸? 그래서 유리수 범위인데 복소수 범위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 어떤 복소수랑 곱했을 때 6이 되고 어떤 복소수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지 그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거 우리가 복소수는 찾기가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치 방정식을 생각해 놓고 우리가 근을 알아낸다라면 근을 알아낸다라면 그럼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우리 근은 구할 수 있나요? 방정식에 넣고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은 이왕이면 얘 x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6. 그럼 그 근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자, 요런 형태인 거니까 인수분해는 x 빼기 근 2 플러스 루트 2i. 됐어요? 또 하나의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2i니까 x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2i. 자,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더라. 됐어? 오케이?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부호만. (54분) 현재 시각 54분 남은 게 한쪽 남았네 이제. 오케이. 그 요거까지 하고 우리 치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많이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요번에는 우리 요거 뒤에 있는 것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실전 트레이닝. 얘 연습 좀 많이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요번에는 실전 트레이닝까지 문제 풀어갖고 오기. 알겠죠? 수지 오케이? 환희? 자, 그럼 봐볼게요. 이제 요 뒤에 56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 이때 얘 두 근을 뭐라고 했냐면은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다음 2차식 fx가 뭘 만족하냐면 f 알파는 f 베타랑 같고 그 값은 4이래요. 다음 fx의 개수가 2차식 fx x제곱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1일 때 f2는 얼마입니까? 자, 요게 지금 문제인 거네. 그럼 결국엔 fx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 이 기호의 해석이 좀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방정식은 항상 우변이 몇이죠? 방정식은. 보통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항상 우변이 몇이야? 0. 그럼 얘네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 f 알파가 4라는 얘기인 거니까 빼기 4가 0 됐어요? 마찬가지 f 베타 빼기 4가 0이란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식에 대한 독해를 한번 해보자라면 현재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을 만족하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을 만족하고 있는 거지. 현재 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그 구조는 어때요?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네, 그치? 알파가 들어갔느냐 베타가 들어갔느냐 요 차이만 좀 다른 거잖아,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미지수 x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알파 들어갔을 때 성립하고 베타 들어갔을 때 성립해요 라는 뜻인 거겠죠. 이러니? 따라서 다음 방정식의 근이 누구더라? 알파랑 베타더라 라는 뜻인 거야. 괜찮아? 다시 현재 얘의 이 두 개의 식의 독기법은 뭐냐면 알파 들어갔을 때 베타 들어갔을 때 그 값이 0이에요 라는 뜻은 얘네 둘 다 들어가고 있는 요 알파와 베타 자리에 변수 x, 미지수 x로 바꿔버리면 그러한 방정식에서 알파 들어갔을 때 베타 들어갔을 때 성립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다시 거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현재 얘네랑 같은 방정식인 거네. 근이 알파 베타 똑같이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저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누가? 요놈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는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fx-4가 저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4 넘어오니까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됐어요? 오케이? 우빈이 됐니? 끝. 결국은 얘네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도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 최고차항 계수 1이 아니라면 앞에다가 전체에다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그냥. 근의 모습은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할 F2의 값은 여기다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거의 독해법이 되게 중요한 거 알겠죠? 요게 지금 현재로서는 2차식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뒤에서 3차식, 4차식 이제 이런 것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쟤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요거 인수정리라는 게 우리가 또 적용된 거지. 알파 대입했을 때 0돼요. 베타 대입했을 때 0돼요. 라고 하는 것은 얘네의 식은 x-알파랑 x-베타랑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알겠죠? 괜찮아? 민호? x-알파랑 x-베타라는 인수 가지고 있을 거니까 2차식은 당연히 인수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알겠죠? 나중에 이제 또 3차식, 4차식 하게 되면은 인수 정리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야. 왜냐면 거기서 또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수가 문제에서 안 주어져.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차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인수 구하고 해주면 방정식 찾는 건 끝. 알겠죠? 다시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565번. 565번은 자, x제곱 플러스 abx 플러스 a-b는 0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방정식의 근이 2 플러스 3i래요. 자, 이때 실수, 중요한 거,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얘가 얼마냐 물어봤네. a 제곱이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얼마냐.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개수가 실수, 실수끼리 곱해도 실수, 실수끼리 빼도 실수, 그치? 근데 그 근이 그 반대수인 허수네. 그게 무슨 근 갖는다고? 그치, 켤레근 갖는다고요. 따라서 얘는 또 다른 근이 누구? 2-3i. 그 우리 근 나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지니? 근 나왔으니까 대입해도 물론 연립방식 풀어도 돼. 그런데 항상 근계수. 알겠죠? 대입보다는 먼저 근계수부터. 왜냐면 봐봐, 얘 대입하기가 식이 좀 편해지겠니?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따라서 두 근의 합 얼마? 두 근의 합 4. 4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b요. 두 근의 곱은 켤레복소수라는 곱이네. 그러면은 실수 제곱 플러스 허수 제곱. 그래서 그 값은 얼마라고요? a분의 c, a 빼기 b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우리가 합은 알고 있지만 차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a 빼기 b의 제곱, 얘는 반대로 더하기 2ab니까 여기에 대입해주면 끝.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마무리하고요. 대신 오늘 문제 푸는 시간 좀 많이 줄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이 안 되는 부분 얘기하고 실전 트레이닝 요거까지 문제 풀어오는 걸로 숙제 마무리. 됐나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선생님 좀 중요해서 여기는 좀 요거 뒤에 쪽까지 문제 풀려고 했으니까 좀 부절히 오늘 풀어봅시다. 괜찮니? 시제 좀 많아?
일단 이것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